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한 시간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이지만요.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말. 어제는 정말 이 태양이 내리쬐던 한여름이었고요. 7월 자체도 사실 상승 랠리 펼쳐지면서 우리 시장 연고점까지 많이 경신을 해냈죠. 그런데 오늘은요. 추워도 너무 춥습니다. 정말 꽁꽁 얼어붙고야 말았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하시느라 여러분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0시 금요일에는요. 다음 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그 전략 지금부터 알려드리겠고요. 오늘은 또 시장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특별하게 실시간으로 3부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시면 저희 팍스 통신망 우측 QR코드 통해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3부에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오늘 자세히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 관세가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이제 또 다른 게 왔어요. 이 세제 개편 쇼크가 우리를 너무 덮치면서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었던 오늘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은 게 아니라 얼음물을 들이부었다라면서 국민 청원까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돋보였던 시장이기도 했고 종가를 좀 자세히 볼게요. 유가 증권 시장 너무 많이 물렸죠. 그렇죠. 4%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3,200선 밑돌면서 아쉽게 마쳤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안 좋았죠. 4% 넘게 밀렸습니다. 800선을 이탈하면서 772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뿐만 아니라 21선을 물러난 건 물론이고요. 거의 60일 이동 평균선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선을 지켜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거래소에서 아무래도 이 관련해서 세제 개편 쇼크로 인해서 7거래일째 잘 사들였던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로 스탠스를 바꿔줬습니다. 기관 함께 합세해서 매도세를 연출해냈고요. 그런데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오늘 저가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했는지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하지만 매도세가 아무래도 이쪽에서 너무 짙다 보니 이 하락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라는 점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외국인 기관 쪽이 코스닥에서도 매도로 포지션을 스탠스를 바꿔줬습니다. 오늘 시장이 너무 아쉽다 보니 더 궁금한 점 많으실 테지만 저희가 2부에서도 여쭤볼 테니까요. 수급은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금요일 밤 10시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스윙마스터 김충성 대표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스터님이요, 특기가 정말 수익 내기십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수익이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내기가 특기이신 수익 마스터니까요. 단기간의 수익 정말 제대로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생방송 50분 눈여겨보시고요. 그보다 더 나는 옆에서 자세히 좀 코멘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 열어놨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팍스 통신망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더 자세한 코멘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터님 소개까지 드렸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진짜 마스터님과 돌아옵니다.
네,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8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정말 대응하기 어려우셨죠. 그래서 오늘 정말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코멘트 해주실 마스터 어렵게 모셨습니다. 수익 마스터 모셔볼게요.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어떤 말로도 위로가 잘 되지 않는 시장인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보셨죠? 시총 사기주들 너무 파란불을 많이 켰더라고요. 네. 50위권에서 보니까 단 두 종목만 살아남았고요. 코스닥은 더 밑으로 내려가야만 스크롤을 쭉쭉 밑으로 내려가야만 그나마 한두 종목 빨간불 켠 종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패닉장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마스터님의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다음 주에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그러게요. 우리 앵커님께서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하셨다시피 달력 한 장만 싹잘 바꿨을 뿐인데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네, 이렇게 됐네요. 네. 네, 맞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상승 종목이 손에 꼽히죠. 시총 50위 내에는 두 종목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코스피 종목에서 오늘 그래도 상승한 종목이 있기는 해요. 근데 38개. 네, 보합권을 제외하고 하락한 종목이 뭐 885개나 되고 뭐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한 15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하락한 종목을 본다면은 1,500개가 훨씬 넘죠.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이런 시장에서 힘을 좀 못 썼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시장 어차피 결과야 지금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벌어진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코스피가 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까지도 지금 내어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장대 음봉을 맞은 거죠.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동안 지지를 나타냈었던 이 박스권 그 상단은 물론이고 하단까지도 지금 한 번에 지금 이탈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뭐 20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60선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다져지는 모습들이 나타날런지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될런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싶어요. 오. 사실 오늘 하락한 이유를 꼽는다면은 뭘까요? 오늘 하락한 이유요? 네. 세제 개편 그렇죠. 쇼크. 뭐 법인세도 법인세입니다만은 이 친구 거래세를 뭐 인상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뭐 개정안과 관련한 그 국회의원들도 증시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직접 주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이거 검토해야겠다. 다시 검토한다. 뭐 10억 그 기준을 뭐 좀 더 이제 올린다라는 이런 검토를 좀 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오늘의 그 충격이 또 바로 상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뭐 무리하게 투매에 동참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분명히 더 어찌 보면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정상적으로 좀 회귀가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뒤숭숭하다 보니까 장중에 1,400원을 넘어섰어요. 네, 오늘 고점을 본다면은 1,407원까지도 아주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내려왔네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좀 이제 하락의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 바로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옵션 보다 뭐라고 공포 지수, 네, 변동성 지수라 불리는 이 VIX 지수, 네, 그거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늘 시장이 뭐 하락했으니까 조금 오르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네, 이렇게 살짝 올랐죠. 내내 바닥에서 기다가 이제 살짝 올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8.8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직까지도 20 미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2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거 시장 정말 변동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20 미만에서의 그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추가적으로 뭐 급격하게 변동성이 확대된다거나 뭐 그거는 뭐 20 넘었을 때 생각을 좀 하자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네, 보다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시장,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또 매수합니다. 이거를 도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삐뚤빼뚤이라도 좀 이해하시고요. 이런 위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 되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손실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르는 겁니다.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자, 콜옵션을 매도하면서 수익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풋옵션을 매도했죠? 네, 매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또 풋옵션을 좀 매수합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시장이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르는 거죠.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가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오히려 이익이 극대화되는 이런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현물 쪽에서 쌍거래 매도하고 파생 쪽에서도 하방의 그래프를 도출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주 월요일 좀 상황을 봐야 됩니다. 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또 하락 가능성도 있고요. 더불어 보면은 뭐 VIX도 아직까지 뭐 적정 수준에서의 등락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 월요일 초반 약간은 뭐 오늘의 그 하락이 좀 컸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더 이제 그게 관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살짝 그 위축될 수는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또 만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오늘과 같은 하락은 누구에겐 또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쵸. 이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동안에 지수가 저기 2,300부터 해가지고 3,200까지 올라오는 시간 동안 사실 사고 싶어도 못 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좀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면밀히 좀 생각을 하시고요. 물론 이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역시나 당일 이슈에 따라서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하죠. 크게 놓고 보면은 개별주 속도 빠른 개별주 순환 매장세가 맞는데 하지만 크게 놓고 보면은 그 동안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동안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또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은 안 움직였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격 매력들이 발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도 뭐 저가 매수 기회로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트레이딩이 자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당일 이슈에 따라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한 이런 시장임을 감안한다면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 이슈를 빨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 이슈가 가리키고 있는 섹터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전략.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은 장 등락에 상관없이 투트랙 전략으로 우리가 임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시고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기사 제목들만 봐도 급락, 폭락, 악재, 쇼크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더 좀 무섭고 겁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가 있고 두 가지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트랙 전략 함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이 안에서 또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전략을 좀 잘 세워보시고 종목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저희 방송 말미에 마스터픽 종목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잘 참고하시면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오늘 방송 50분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 창구도 함께 열려 있어요.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우측 하단에 박스 통신방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찍고 들어오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시장을 좀 여쭤봤고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목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도 이어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마스터님, 김밥 좋아하십니까? 뭐 김밥 심심하면 먹죠. 어떤 김밥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집에서 해주는 네. 역시나. 일반적인 뭐 김밥이죠. 뭐 김밥이 뭐 있나요? 하긴 저도 저희 엄마가 해주는 김밥 제일 맛있긴 해요. 네. 왜 김밥 얘기를 했냐면 김밥 관련해서 기업을 저희가 봐야 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요. 풀무원이에요. 풀무원이 갑자기 너무 주목을 받아서 왜 오른 거야 하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도 중국도 우리 K김밥에 정말 반했습니다, 여러분. 김밥 맛있기도 하잖아요. 미국 쪽에서는요, K팝 데몬헌터스 여기에 나오는 그 한 장면 때문에 김밥을 한 입에 먹기 챌린지가 화면에 보이시죠? 저게 가능한가요?
저렇게 지금 장면에서 김밥을 한 입에 먹기 장면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챌린지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사실 풀무원이 지난 9월부터 중국의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곳에 냉동 김밥을 이미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년이 아직 안 됐는데 목표치를 넘기면서 중국에서도 이 김밥, 냉동 김밥이 MZ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다네요. 전 저 챌린지가 가능한가 싶어요. 한국인으로서 김밥 꼬다리 뭐라 해야 되지? 끝부분도 먹기 힘든데 아무튼 근데 마스터님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냉동 김밥이 너무 핫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저희 불닭볶음면 네. 초기 때랑 좀 비슷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풀무원 그리고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화면에 나왔던 걸 보니까는 뭐 우리는 사실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먹기 좋게 썰어 먹고 그냥 그쵸. 그러는데 김밥을 아무리 외국인들 저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가 봐요. 이 우리 김밥이란 게 약간 신기해서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러니까 참 왜 저렇게 먹는지. 네, 일단 맞습니다. 그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이 풀무원의 그 주가가 아주 급등으로 좀 이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뭐 냉동김밥 인기가 뭐 글로벌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저는 안 봤는데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저도 보셨어요? 주말에 보려고요. 아. 저는 마스터님 안 보셨을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안 보셨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저도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봤냐고. 네.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아, 근데 거기에 나오는 케이팝 들어가잖아요. 네. 음악이 괜찮대요. 아 음악이 좋구나. 네, 음악이 괜찮다라고 해서 뭐 재미없다고 하니까 보지는 않을 건데 음악은 한번 네. 들어볼 거고요. 어. 나 여기 주인공이 나와서 그걸 아까 전에 보니까 한 입에 넣더라고요. 네. 저걸 왜 한 입에 넣는지는 전 좀 모르겠는데 이게 근데 밈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해요.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챌린지 SNS에 이제 챌린지가 지금 유행을 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죠. 아직 보지 못했는데 저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뭐 MZ 세대들이 이게 정말 간편하고요. 냉동김밥이 간편하고 또 고급지다라고 이제 입소문이 지금 탔대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저기 좀 많이 불티나게 이제 팔고 있는 부분들이고 역시나 그 냉동김밥을 먹었던 부분들 또 먹는 장면이라든지 또 리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뭐 샤오홍슈라든지 뭐 더우인 또 웨이보 뭐 이런 데에서 정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또 불닭볶음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맵잖아요. 네, 엄청 매워요. 네, 매운데도 이게 전 세계에서 진짜 인기가 상당히 열풍이 불어섰어요. 그러면서 관련 삼양 얼마나 올랐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챌린지 같은 거예요. 그런 영상들을 시작으로 해서 전세적으로 정말 확산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냉동김밥도. 역시나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2의 2차 뭐 K푸드 열풍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제일 먼저 뭐 풀무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물론 이제 얼마 전부터 좀 수상한 그 흐름들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 상승 과정에서 그 메이저 수급을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랐는데 메이저 수급은 뒷받침되고 있지는 않네요. 네, 보시면은 개인들만 좀 이렇게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뭐 상승을 이용해서 그 전부터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나타냈었고 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 딱히 뭐 없습니다. 물론 이제 투신 쪽에서는 그나마 입질성 매수라고 할까요? 규모 강도는 크지 않는 수준의 이런 입질성 매수만 살짝 들어온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니까는 메이저의 수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 확대, 네, 변동성 확대라면은 분명히 축소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지난 그 3월이었죠. 3월광이 형성됐었던 직전 고점대에 거의 뭐 근접하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만 윗꼬리가 살짝 그려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은 이제 탄력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저 아래쪽에서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뭐 지금서부터라도 뭐 추가 상승을 이용해서라도 뭐 비중을 줄이고
좀 챙길 거 챙겨가는 이런 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 올 초의 상승 또 지난해의 상승 거의 고점대에 그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걸 뚫고 가버리면은 그때는 그때 또 다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뭐 기술적으로 또 심리적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트레이딩 가능하니까 하시는 거는 뭐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발빠른 대응이 좀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자제하자라는 말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신 이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차트를 한번 보니까 풀문이 지난 2월에 19,00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어요. 오늘 종가는 16,000원대에서 형성이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돌파력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주사 쪽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 풍산입니다. 네, 자사주 즉시 소각에 대해서요,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적용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있고, 배당 소득이 분리 과세와 같은 이야기들도 앞서서 정부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진행이 과연 될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죠. 풍산은 사실 실적 쇼크도 같이 나왔단 말이죠. 풍산뿐만 아니라 풍산홀딩스, 풍산 모두 두 자릿수로 오늘 많이 밀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풍산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밀린 만큼 또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는 있는지, 다음 주에서 풍산 좀 어떨까요? 그러게요. 이 풍산이 지금 많이 밀렸어요, 오늘. 근데 이게 시장 때문에 밀린 건지 아니면 실적 때문에 밀린 건지 이거를 참 판단하기가 좀 약간 애매하죠. 근데 둘 다라고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죠. 뭐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잠정 집계된 실적을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 936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년 동기와 대비를 한다면은 42%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죠.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시장이 예상을 했던 금액을 본다면은 1,115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못 나와도, 근데 이게 그보다도 훨씬 밑돌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왔느냐, 덜 나왔느냐, 혹은 더 나왔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세게 반응을 하곤 하는데, 아쉽게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못 미친 이러한 결과가 주가에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는 곧 당연히 투자자들로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실망으로 이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 구리 가격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총탄 만들고 하는 구리들이 좀 사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구리 가격이 이게 하루에 이게 몇 퍼센트나 하락을 했냐면은 20%. 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 구리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뭐 20% 이상 뭐 급락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 넘게 하락한 게 1968년 정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8년 만에 처음 그렇게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좀 반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나름의 그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원료? 네, 원료에는 이게 관세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변동성이 급격하게 좀 확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실적 이슈가 있었죠. 구리 가격 하락보다는 급락이라는 게 맞죠. 이 이슈가 있었고 또 날이 날인 만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오늘 시장 뭐 3, 4% 지금 밀리는데 예. 이 세 가지가 지금 모두 다 지금 작용한 케이스가 아닌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얼마나 지금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인데, 뭐 시장은 저는 바로 다음 주면 또 빠르게 이제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보고 있으니까 뭐 시장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치고요. 아까 구리 가격을 보니까는 조금 살짝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물론 이제 이만큼 내리고 조금 오르면은 뭐 티도 안 나는데 그래도 뭐 반등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 실적은 또 지나봐야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글로벌 각국에서 포탄부터 해서 총탄부터 해서 우리 수요가 정말 증가하고 있어요. 네. 이게 또 이제 실적에 또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라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어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아.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또 종목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시장도 장대 음봉 맞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음봉은 사실 여기서부터 저 멀리도 안 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급격한 반등이 있었다 보니까는 상승하기 시작한 이 지점까지도 거의 지금 근접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렇게 지금 급격한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역시나 관성에 의해서 바로 브레이크는 걸리지 않잖아요. 조금 더 이제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상황이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올 만큼 오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지점에 근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유심히 지켜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고점에서 매수해서 아 이거 언제 추가 매수하지? 손절해야 되나? 손절은 저는 권하지는 않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 축소라든지 빠져나오는 전략이 나은 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비중 축소 아니 확대 이 시점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데 따라서 경계 물량도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도 반등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근접이 돼 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라면은 긍정적인 시각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풍사는 그렇다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긴 호흡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 요번에 쇼크가 나왔지만 다음 실적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의 이 반등이 언제 나올 것인가 구리 가격도 함께 체크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스터플랜 2부 팍스통신망 함께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팍스통신망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부분 찍고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죠. 이 기업이요. 해외에서 날고 있어요. 진짜 잘 날고 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무려 50%가 아닌 555%. 5%가 올랐습니다. 진짜 오소리가 나오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마스터님 의견이 궁금하네요.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모레퍼시픽은 그 안에서 괜찮은 기업일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는 사실 뭐 많다 안 많다 이건 개인적인 그 시각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잠정 집계된 그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한 801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 작년 같은 시기와 이제 비교한다면은 그때 기록했던 것이 122억 원이래요. 맞습니다. 555% 무려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크게 화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외 시장이 좋았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맞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한 이 화장품 섹터 자체가 아시잖아요. 뭐 네. K-뷰티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뭐 영국에서는 뭐 15초마다 K-뷰티 제품이 하나씩 계속적으로 팔리고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었죠. 작년 한 2분기 그 후반 정도서부터 해가지고는 이게 중국 시장 축소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려가 되는 내용이기도 했죠. 실제로 이제 관련주들을 본다면은 그 시점서부터 해서 작년 2분기 이후서부터 해서 조정이 좀 깊었어요.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K뷰티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쪽에서의 우려가 오히려 그 중국 시장 축소의 우려가 오히려 다른 국가로의 그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그리고 중동, 남미 또 어디입니까? 뭐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가 오히려 중국 시장 축소된 것보다도 더 많이 커지면서 이 중국의 우려를 좀 상쇄하는 이런 결과를 좀 낳고 있는 부분들이죠. 또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독일을 제치면서 3위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미국도 제쳤어요. 그러면서 2위예요 지금. 오. 근데 이제 1위 프랑스 이 기세라면은 제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오. 이 분야 석권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생각이 된단 말이죠. K-뷰티의 인기는 뭐 굳이 제가 이건 두말하면 잔소리.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간에 출연하면서도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중국인 그 단체 관광객 그 재개가 됐대요. 네. 또 오면은 또 화장품 많이 사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방문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한한령 해제까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이 화장품 섹터 여전히 뭐 더 탄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요즘에야 좋았다가 뭐 시장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쪽은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를 아모레 퍼시픽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저 멀리도 안 가겠습니다. 네, 지금 눈에 보이는 화면만 놓고 본다면은 지난 4월부터였죠. 계속적으로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이 그려졌어요. 그러다가 쉬어가죠. 하단은 지금 명확합니다. 오늘처럼 이제 밀리는 장에서도 물론 이제 다소간의 등락으로서 뭐 하락을 맞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아래 꼬리 그리고 바로 이 지지선 위로 다시 그 회귀하는 부분들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나 그동안 이 아모레 퍼시픽 사고 싶었는데 언제 사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박스권 대응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명확하죠. 박스권 하단인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이에요. 반등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전략을 취해볼 수가 있겠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뭐 시장 자체가 좀 좋은 부분들은 아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좀 나간 부분들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 매수 흐름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외국인은 기관은 아직까지 일관성 없는 부분들인데 아직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매수 우위를 점하고 놓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추세 이 하단은 최근 형성됐었던 이 하단은 쉽게 깨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깬다면은 더 저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자라는 것이고 가격을 정해드린다면은 이 정도 가격이죠. 약 13만 원 내외 혹은 그 아래쪽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약 14만 원 이상에서는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이 박스권 하단 지지라인 가격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만 원 내외 가격 잘 설정해서 예의주시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모레 퍼시픽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건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마스터님. 오늘 시장에 너무 빠지다 보니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좋은 종목 골라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마스터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마스터님? 네, 뭐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상황이 좀 상황인 네. 만큼 좀 섹터의 그 의미는 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슈가 좀 많은 이슈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그런 섹터들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별적인 성격으로 좀 접근을 해 보자는 측면에서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자, 준비한 화면을 일단 보실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이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네, 4x4라는 종목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뭐 잘 아시는 또 친숙한 종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보시면은 뭐 영상 전문 영상 기술 뭐 전문 업체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퓨리오사 AI. 네, 이 퓨리오사 AI와 이 AI 반도체 칩에 이 화질 개선 그 솔루션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탑재를 해서 또 이제 미국 콘텐츠 시장 공략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필요사 AI 아시죠? 네, 대표적인 뭐 필요사 AI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다 보니까 이 필요사 AI 관련 이슈에 따라서 종목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에 이 필요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NPU 칩을 개발했다고 하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LG AI 연구원하고 같이 이 칩을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GPU 뭐 아시잖아요. 네. 전력도 많이 들고 비싸요. 근데 이제 더 저렴하고 뭐 전력 효율도 좀 낮은 이런 더 좋은 이런 것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업체가 바로 4x4다라는 이런 그 분석글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강한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에요. 이 퓨리오사 AI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은 더 있습니다. 최근에 1조 이상의 그 스타트업 유니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 유니콘에 그 등극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도 좀 전해져 오고요. 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AI 강국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정말 진심을 보이고 있어요. 뭐 100조 투자 얘기를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심에 또 퓨리오사 AI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4x4로서도 뭐 수혜를 받는 이런 그 환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정부의 의지가 지금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이쪽 섹터에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속될 이슈라는 것을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슈가 부각이 돼서 또 종목이 탄력이 붙기 전에 종목 좀 선점해 볼 필요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주봉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같은 경우 가장 탄력을 나타냈었던 때가 있었죠. 뭐 대선 전이었어요. 퓨리오사 AI를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을 했다. 그때는 당시 후보였죠. 네, 그래서 정말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에 따른 그 이슈가 이제 없다 보니까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나 상승이 시작됐던 그 자리가 다 밀리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최근에는 하단을 잡고 있는 모습, 부분적으로는 지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또 일봉의 그 흐름들을 보더라도요. 확실하게 하단은 잡은 모습이죠. 뭐 NPU 칩 개발 이슈를 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역시나 완만하게나마 단기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닥이에요.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고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가 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x4 오늘 마스터픽 종목으로 시원하게 공략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요. 핫한 종목을 핫하고 나서 항상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항상 물려있다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죠. 핫하기 전에 AI 육성 기대감이 있는 4x4 공략도 잡아두셨으니까 여러분 이 종목 다음 주에 어떨지 함께 공략해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백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에 발목 잡힌 네 종목은 어떻게 또 현명하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저희가 3부로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첫 번째는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매수가 8,470원이고요. 비중이 14%예요. 신테카바이오 오늘 어땠을까요? 오늘 4% 넘게
5%가 넘게 빠지면서 6,07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 기다리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손실이 있다 보니 더 고민되시는 시점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스팅가 바이오는 예전에 그 핫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유전체 분석 관련 뭐 바이오 업체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이제 뭐 플랫폼 관련해서는 뭐 글로벌 뭐 이쪽에서 뭐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지금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최근에 그 힘이 없는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8,470원에 그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을게요. 8,400원대면 이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또 단기 고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를 좀 한 케이스인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2개월 이상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좀 되시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저 위에서 매수하신 것이 아니라 좀 다행이죠. 다만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손절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에서 반등이 나오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무조건적인 그 손절보다는 일단 추가 매수 타임이 분명히 반등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그래서 더한 반등이 나오면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식의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현재 지금 내려면서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만 하루 직전 저점까지 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뭐 계속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 의미는 없는 모습입니다만은 그래도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매수가 좀 들어옵니다. 아마도 이 자사주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0262 네, 한번 봐볼까요? 자사주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제 금융권, 네,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들도 네, 아마 단기 하락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한 것은 아마도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물량을 모았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내려오는 과정 바로 직전 저점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충분히 반등 자리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손실이 크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추어 놓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예상되는 그 반등 또 이제 그 목표 1차적인 목표치는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못해도 약 7,500원 정도 선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관건은 평단을 얼마나 많이 낮춰 놓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7,500원 정도 설정을 하고요. 만약에 이 선이 중요하겠죠. 약 한 5,900원 정도를 만약에 이탈하면 좀 더 돌아갈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함께 보니까요. 계속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잘 매수를 했는지 의구심도 끊임없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반등 자리이라고 합니다. 7,500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메모를 하셔서요. 또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팍스 통신망 열려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명 전기입니다. 마스터님, 매수가 8,000원이고요. 비중은 20%로 많으세요. 주가 흐름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겨주셨네요. 보니까 오늘 3% 넘게 밀렸고 7,000원대인데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요? 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이 전력 설비 관련 이슈들은 끊임없이 있어요. 또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AI 얘기도 꾸준하게 나오고 전력 설비에 대한 그만큼 이제 또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 몇몇 종목들은 좋은데 이것도 쏠림 현상인 거죠. 가는 애들만 좀 부각되는 종목들만 좀 부각되고 나머지는 좀 소외받는 이런 현상이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세명전기도 좀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섹터 자체가 긍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 시도는 있을 거예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3% 가량의 하락은 지수도 3, 4% 밀렸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이 라인이에요. 8,000원에 매수하셨죠? 비중도 좀 제법 되고요. 유동성이 좀 미흡한 종목인데 20%는 네, 많은 편입니다. 크게 놓고 보면은 뭐 고점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좀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또 이제 바닥이고 하단은 지금 견고하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 자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등 나오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또 금방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충격이 이어지면서 더 밀리면은 종목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원한다, 희망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약 이 정도 선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 6,500원 정도까지 거기까지 밀린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도 시장이 뭐 급격하게 변동을 보이면 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그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일단은 보유 관점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매수가까지는 또 금방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이 맞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세명정기는 보유 관점으로 의견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잡아주신 전략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저희 마스터플랜 2부 통신망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저희 생방송 50분 중에만 이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서 이 통신망에서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종목 얼른 만나볼게요. 알테오제 만나보겠습니다. 알테오제 매수가 49만 원입니다. 비중이 무려 40%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호재가 좀 있어요.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많이 밀렸네요. 알테오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그 피하 주사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등록 뭐 이런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좋지가 않단 말이죠. 이거는 뭐 오늘 또 밀렸어요. 네. 시장 때문에 밀렸다고 봐야죠. 많이 네. 밀렸더라고요. 근데 알테오제는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뭐 긴 호흡에서 좀 여유롭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최근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20선을 한 번에 내어주고 7%까지 밀렸단 말이죠. 뭐 시장도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뭐 안정도 안 바래요. 진정이 된다면은 바로 제자리 이 종목 찾아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판단이 되고, 주가는 역시나 큰 틀에서는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죠. 네, 그러니까는 저는 추세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격을 축소하는 그런 건전한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금 49만 원 이 정도 라인이에요. 이 정도 라인 40%를 매수하셨어요. 지금 완전 고점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지금 40%를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 40만 원에 좀 더 근접이 된다면은 이거는 또 담아야 되는 이런 구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셔야죠. 네, 이게 여력이 있다라면은 약 40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평균 낮춰놓는 이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긴 호흡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게 좋다라는 전략 잡아주셨고요. 참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꽉 채워주셨네요. 시장 어려웠지만 주말 동안 에너지 충전 잘 하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